목포 시내버스가 60여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목포시는 여전히 버스회사 측에 경영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한철 회장의 기자회견장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목포시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사실관계가 맞는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광주 전남 전북 합동연설회가 오는 16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공사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사업에 뛰어듭니다. 공공주택사업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65일 만에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일단 크게 기뻐했지만 시내버스가 언제 또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목포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이 북적입니다. 잠시 뒤 목포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최근 60여일 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그동안 임시 전세버스를 타야 했던 버스 승객들은 환영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니는 게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버스가 안 다닐 때는 전혀 좀 불편하고 다리도 아픈데 다니기도 그렇고 그랬었어요. 원래 버스가 안 다녀서 택시 타고 다녀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버스 다닌다니까 되게 반갑네요. 시내버스가 다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보니 언제 또 버스가 멈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직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확실히 별 판단이 아직 없는가 봐. 저번에도 한번 멈췄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안 다니면 어떡하지 싶은 게 또 있긴 해요. 버스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버스회사와 이를 해결하지 못한 목포시 등에 화가 났던 시민들. 시내버스가 다시는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처럼 목포 시내버스는 다시 운행하고 있지만 시내버스를 둘러싼 환경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목포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버스 회사 측에 경영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버스 운행 재개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다시 버스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버스가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의지만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버스 운행 정상화는 단지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을 뿐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번 운행 재개 조치가 사측의 경영 개선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운행 중단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원 유진 측은 목포시가 올 상반기 시내버스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46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일시에 달라는 입장. 하지만 목포시는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버스회사 인건비, 가스요금 등을 충당하는 데 재정지원금이 소진된 뒤 또다시 버스가 멈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이한철 회장에게 획기적인 경영 개선안을 요구하며 또다시 운행이 중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다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권을 최우선하여 즉시 사업면허 취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노선권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있어 목포시의 면허 취소 조치가 이뤄질 경우 장기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회장은 목포 시내버스 인수자가 나타나면 회사의 채무 300억 원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 제 회사를 인수한다고 오시면은 정말 제가 과감하니 포기할 건 포기해 주고요. 제가 회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 100억이 됐든 150억이 됐든 과감하게 제가 포기해 줄 수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다행히 재개됐지만 목포시와 태원유진의 관계는 더욱 경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던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며 오랫동안 목포시에 쌓여있던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포시는 이 회장 발언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는데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목포시가 용역 결과대로 시내버스 운송 원가를 잡지 않고 80~90% 수준만 인정한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목포시는 이 회장이 비교하는 순천과 나주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 벽지 노선이 있는 반면 목포시는 시내권만 있는 중소도시형이어서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 용역에 나온 금액을 100%를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거의 90%에서 85%에서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수 중소도시형이기 때문에 벽지 노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내버스는 시내 것만 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지원은 없고. 이한철 회장은 퇴직금 적립을 못하고 있는 사유로 이 같은 부족한 재정 지원을 탓했고 목포시는 실패한 경영의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10%가 회사의 이익금도 되고 퇴직 적립금도 적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100% 지급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퇴직 적립금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회사가 100% 저희가 지원을 했어도 못했으리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한철 회장은 64일간 버스 미운행 기간에도 사재를 투입하며 회사를 지탱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던 법인 통장을 풀기 위한 조치였다며 해석에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차가 이렇게 2달 동안 서 있을 때도 제 가수금이 약 한 6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대보험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2달치 5억 정도 납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목포 시내버스 노선은 목포시의 개선 명령에 따랐다고 말했고 목포시는 배차 간격 조정 등 수익 구조를 개선할 사유재산권 행사를 태원 유진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3개 노선이 전부 다 명령 노선입니다. 그 명령 노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명령 노선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가라 하고 지정해 준 노선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여수 같은 경우도 너무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감에 예를 들면 좀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런 것도 다 버스 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시에다 제출해가지고 시에서 승인해 준 상황입니다. 이한철 회장이나 목포시나 공통적인 목소리는 단 하나. 노력은 하겠지만 목포 시내버스의 내일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하면서 앞해도에서 목포역을 거쳐 목포 버스 터미널 구간을 무료로 운행했던 신안군 공영버스 운행도 종전 앞해도에서 버스 터미널 구간으로 원상 복귀됐습니다. 신안군 공영버스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목포역에서 목포 버스 터미널로 이동하는 승객을 하루 평균 90여 명씩 지금까지 1,100명을 무료로 태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광주, 전남, 전북 합동연설회가 오늘 16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에 이은 세 번째 합동연설회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해 국민의힘 호남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모바일과 ARS 투표로 진행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공사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 사업에 뛰어듭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전남에 돌아오는 도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대규모 토목이주의 택지 개발과 위수탁 사업에 주력했던 전남개발공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공공주택 사업, 지자체와 손잡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양칠성과 목포 서산동 보리마당 등이 사업 대상지로 꼽혔습니다. 전남에 정착하는 도시민을 위해서는 노후주택과 빈집을 고쳐 공급하고
이를 마을 정비 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정주 여건이 다른 도시와 농어촌에 각각 특화된 다양한 주거 모델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미진했던 도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고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별로 청년주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형 면적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개발한 택지에서 공동주택을 공사 자체적으로 짓거나 민간과의 공동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 사업을 더 맡을 부서도 신설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종합부동산 개발 사업자로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안을 찾는 지방 공기업으로서 공사 설립 20년 만에 첫 도전하는 주택 사업의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국비와 지방비 등 113억 원을 확보해 12만 2천여 명의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취약계층과 소규모 학교에만 한정했던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지난 2021년부터 도비를 추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가 목포대 의과대 부속병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전남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라며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교육청 청소년 기자단이 전남교육청 체육교육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 7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기자단은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청소년 체육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전남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대식은 뉴스 보도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초당대학교가 재난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초당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는 앞으로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가슴 압박과 자동 제세동기 작동 이론 실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장흥 관산읍 장환마을에서 올해 첫 마을 현장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도로와 주거지가 자주 바닷물에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 민원에 월파 방지를 위한 파도막이 설치 공사 지원을 약속했고 장흥 무산김 양식장과 가공업체 현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6개월째 공석인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오는 16일 전남도 의회에서 열립니다.